오늘의 경제 이슈를 키워드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박지혜 경제산업문화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마트의 배신, 어떤 배신을 한 거죠? 네, 이 재난지원금을요, 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급을 했었죠.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이미 이뤄진 곳이 있는데, 네. 이런 곳에 어떤 동네 마트에서, 일부 동네 마트에서는 이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만 소진할 수 있는 지역 화폐 개념인데요. 네. 이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연매출 10억 이하의 동네 마트거나 네. 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조금 한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슬그머니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쓸 거면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도 있다는 그래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준 지원금이니까 그냥 상품 가격 올려서 받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강력한 세무조사까지 얘기하면서 경고를 했다는데, 문제는 곧 있으면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국가의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릴 텐데, 그러면 이게 경기도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예.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먼저 선 지급하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게요. 이 이재명 지사도 세무조사와 더불어서 만약에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가 발각이 되면 지역화폐 가빙 자격을 제한해서 더 이상 예. 지역화폐를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인지를 하고 예.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각 지자체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곧 받게 되실 텐데, 사실 이걸 어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참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 박지혜 기자가 좀 궁금증 시원하게 이번에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일단 이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경로가요, 다양합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더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게요. 예. 먼저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넓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게요. 상품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역구, 그러니까 종로구면 종로구, 예. 영등포구면 영등포구,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구청장 차원에서 그 해당하는 구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용처가 조금 한정적이라는 좀 단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품권 어떤 장점이 있나 궁금하실 것 그러게요. 같아요. 상품권의 경우에는 모바일로 충전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예. 충전하게 될 경우 각 이제 지자체별로 10에서 15% 정도, 예를 들어서 10,000원권을 충전하면 11,500원 정도로 충전을 해주는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카드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쓰잖아요. 전통시장이든 이런 데서. 그때 제가 상인분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이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냥 신용카드나요, 체크카드 편히 쓰시듯이요. 예.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 알림이나 아니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사용했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원권이다.
근데 제가 뭐 5,000원짜리를 사면 5,000원 다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종이 상품권을 이용할 때 거스름돈 받을 수 있을지 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러게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80% 이상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10,000원짜리면 8,000원 이상은 써야 거스름돈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사실은 이 10,000원권을 썼을 때도요, 2,000원이 남는 건 좀 사실 소량의 거스름돈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도 그 상품권 가액만큼을 충분히 소진하시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소량의 거스름돈 대신에 좀 맞춰서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시지 않은 만큼은 그대로 자동 기부가 됩니다. 아.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한 안에는 무조건 소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사실 이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못 쓰는 건지 뭐 워낙 복잡하겠지만 좀 대표적인 곳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또 CG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 이 보시면요, 전통시장이나 미용실, 편의점과 음식점, 병원과 약국 등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병원과 약국도요, 연매출 10억이 넘는 좀 대형 규모의 이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꼭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네네. 반면에 쓸 수 없는 곳은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노래방, 헬스장 같은 사업장인데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에서 모르고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일반 카드에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 곧 있으면 받게 될 텐데 이것도 잘 어떻게 쓸지 그리고 뭐 국가에 기부를 할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좋은데 많이 쓸 수 있겠죠.